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건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디가 좀 안 좋다 싶음 다 허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기간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물리치료사였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물리치료실 실장이었는데 일도 나름 오래 했어서 병원 내에서 입지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직 업무를 보다 보니 아무래도 앉아있을 때가 많고 특히 자세가 구부정한 편이라서 건강에 언젠가 적신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병원이라는 게 한 번 간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서 꽤 오래 병원을 다녔어요. 신랑은 제 담당 물리치료 선생님이셨는데 도수 치료를 하고 나면 전기로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항상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도구를 정리해두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신랑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치료 도구를 정리하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착해 보이고 그 뒤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2년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 퇴근 후에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하고 서툰 요리 실력으로 밥도 차려 먹으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신랑 병원이 야간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혼자서 바쁘게 근무할 신랑을 위해 집에서 음식을 해두거나 저녁에 미술학원을 다니는 등 취미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온 지도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가고 저희는 딩크족이라서 자녀는 없지만 주말이면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알차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신랑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이라서 샌드위치를 몇 개 사서 갔어요. 환자들이 없는 탕비실에서 몇몇 간호사분들과 물리치료 선생님들께 샌드위치를 전해드리고 신랑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고 있으니 마침 탕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온 게 많이 반가웠던 모양인지 환자분께 말하고 잠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시 물리치료실로 돌아가는데 신랑이 갑자기 다른 여직원에게 샌드위치에 오이가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요 말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오이 알러지인가? 싫어한댔나? 무튼 그래서 오이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 먹거나 아예 오이를 빼고 먹는데 신랑이 그걸 알고는 종종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도 했고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근무하다 보니 많이 친한가 보다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친정 식구들과 나들이 일정이 있었는데 신랑이 근무를 뺄 수 없어서 신랑의 차를 빌려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 차가 대형 SUV라서 여러 사람이 타고 갈 때 좋기도 하고 짐을 싣는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집 근처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차에서 내리면서 SD카드를 빼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보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신랑이 차를 제가 써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느라 퇴근이 한두 시간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먼저 파일을 찾아보았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니 날짜별로 녹화된 영상들이 뜨는데 신랑은 출근길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네이트판 같은 데서 와이프와 통화가 끝나고 욕을 하는 신랑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동영상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열어봤는지 아직도 후회를 해야 할지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몇 동영상은 그냥 일상적인 거라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소소한 취향들을 알 수가 있었죠. 출근길에 라디오 듣는 거, 저와 통화하는 거, 저녁에 퇴근길에 노래를 듣는 것. 그런데 퇴근길 동영상을 보는데 신랑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 카풀을 하거나 다른 직원이 같은 방향이라 타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 신랑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데이트와 관련된 카페나 맛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저희 신랑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동영상은 소리가 정말 사람 꼭지가 돌게 했습니다. 신랑 차가 큰 SUV다 보니 뒤에 좌석을 눕히며 매트리스처럼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흔히들 말하는 차박이라는 걸 하고 왔나 봐요. 동영상에는 차 안에서 그짓거리라는 소리가 생생히 녹음되어 있었고요. 저희 신랑이 외박을 한 적은 없는데 그날 녹화된 걸 보니 병원에 휴무를 쓰고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놀고 왔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차가 꽤 넓다곤 하지만 차 안에서 그짓거리가 하고 싶었을까요? 피 끓는 20대 청춘도 아니고. 그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제 개인 USB에 제가 본 그리고 보지 않은 영상들을 다 옮겨두고는 신랑이 오기도 전에 잠을 잤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퇴근한 남편은 뭐 그냥 제가 피곤해서 잠든 줄 알고 있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나딩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병원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병원에 오이를 못 먹는다는 직원분이었습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닮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병원에 찾아갔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그랬던 건지 딱 둘만 밖에 점심 먹으러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나갔지만 뭐 제가 봐온 게 있는데 이게 굳이 들리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티를 내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나 한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 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사생활 문제라고 하며 늘 잠금을 걸어두는 신랑이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인 휴대폰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 자고 있는 신랑의 손가락으로 잠금을 풀고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문자, 통화 내역 등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고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요. 그냥 참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존재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해 주겠다고 말할 거라 생각한 신랑이 본인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당장이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여자와의 연락 내용에는 이혼을 함께 살자는 등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저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더니 무슨 바람 피운 걸로 이혼을 하냐며 저보고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착한 제 모습을 보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더군요. 이 인간이 미쳐 돌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합의이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혼 소송이 답인가 싶어서 다음날 짐을 싸서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친척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내 다 내보이고 하려니 부끄러워서 다른 변호사분을 찾아갈까 했지만 그래도 아는 분이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억울하고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너무 배신감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모르고 발 뻗고 잠만 잤을 거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직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 것인지 해맑게 인사를 하는 그 여자를 향해 환자들이 있든 없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깽판을 치고 왔네요. 이렇게 미친년이 아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남자랑 차 안에서 별짓 다 하고 가정을 파탄냈네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일한다고 이런 데 나와서 일을 다 하네요. 아니 세상에 왜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지? 이거 진짜 쓰레기 아니고서는 못할 일 아닌가요? 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참지 못하고 저를 미치기도 했고 그러는 와중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처럼 남편이 딴 년이라 바람나서 속 썩고 살아온 분들이 계셨나봐요. 그 병원을 이용하시는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 무리가 와서 절 도와서 그 여자를 떼내주시고 밀치고 절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땡냥끼 있는 것들은 다 주고 마땅하다고 하면서 같이 화를 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손에 소변을 비우려고 소변통을 들고 계셨는데 그걸 바로 그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미쳤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나니 좀 낫더군요. 지한테 명예란 게 뭐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니 많이 하는데 뭐 벌금을 내더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제 목적은 그저 둘 다 그 병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였거든요. 더 고소했던 거 뭔 줄 아세요? 제가 병원에서 난리를 쳤던 그날 무슨 맘카페 회원도 병원에 있었던 건지 지역 맘카페에도 소문이 쫙 나서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 두 명은 결국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명목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신랑은 꼭 이렇게까지 망신을 시켜야 했냐며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차단을 했고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겠죠? 합의이혼을 안 해준 순간부터 그 사람과 좋게 헤어질 생각은 없어졌고 그 사람과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모욕을 준 사람과 몇 년을 함께 지냈다는 것도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도 함께 만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정신병원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지만 위자료들로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앞으로 멋진 돌싱으로 지내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